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어머님, 그간 잘 지내셨나요? 저 그네예요. 오늘도 현실에 제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꿈속에 제가 편지를 드립니다. 저도 3월 중에 태어나요. 대구로 내려갈 것 같아요. 2월 18일에는 대구 사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어요. 3월 2일에는 대리인을 통해 전입신고도 마쳤답니다. 3월 5일에는 서울 일원본동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 인근에서 20대 대선의 사전 투표도 마쳤어요. 5년 만에 투표입니다. 어머님, 오늘 문득 어머님이 다시 생각납니다. 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아버님과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오가고 서로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사이라고 말입니다. 대통령인 아버님을 내조하면서 하루에 25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셨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기꺼이 내조하셨습니다. 내조를 바칠 수 있는 남편을 가진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기쁨과 고뇌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버님의 국사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일의 마음 걱정을 끼치지 않으시려 노력하셨습니다. 1964년에 심한 가뭄으로 애를 태우던 시기에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장대 같은 비가 내리자 아버님은 기뻐서 퍼붓는 비를 그대로 맞고 서 계셨죠. 그런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다고 말씀한 적이 있으시죠. 매사에 일어나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할 수 있는 일에도 어머님은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언제나 작은 행복에 가슴 설레어 하셨던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의 티없는 웃음, 아버님이 건네주신 한 송이 꽃에도 어머님은 크게 감동받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운 어머님, 당신은 유난히도 목련꽃을 좋아하셨죠. 그윽한 향기를 지닌 목련을 말이에요. 언제나 수줍은 듯한 소녀의 미소같이 봄이면 우아하게 피는 목련의 꽃말이 고귀함 숭고함이라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화한 정을 나눠주는 어머님은 봄꽃 목련처럼 가냘프면서도 기품 있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련은 너무나 어머님과 닮았어요. 사랑하는 어머님. 하지만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는 언제나 내핍과 소박함을 강조하셨죠. 예절에 관해서도 엄격하셨죠. 1961년 5월 혁명의 거사가 있던 때 어머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5.16 혁명조차도 거사를 어머님과 상의하셨더군요. 그런데 왜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실패하면 온 가족의 생명이 풍전등화가 되는데 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군인의 아내로서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역이 되는 거사에 왜 동의해 주신 걸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던 것일까요? 5.16 혁명 당일에 거사에 참여한 동료 군인의 부인들이 어머님께 달려오셨다지요. 대부분 불안해하며 사색이 되었다지요. 그때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착하게 상황을 인식하면서 차분히 동료 군인의 부인들을 안심시키셨죠. 편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 어머님의 의연한 자세에 모두들 불안과 긴장을 털어내고 안정을 되찾으셨다고들 하시네요. 한 여성의 몸으로서
생사가 달린 순간의 편안한 모습은 과연 아무나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그때의 상황만 떠올려 봐도 놀랍기만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좌중을 압도하는 침착함과 의연함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어머님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처럼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으려는 아버님의 나라 살리기라는 굳은 일념에 무한 동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버님의 조국 사랑을 보며 어머님도 생명을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게 섰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고 보고 싶은 어머님. 어머님은 항상 성실 이상의 슬기는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서건 당황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바라보고 나타내는 것이 성실의 바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계 어디를 가도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버님이 어떻게 혁명에 성공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버님 곁에 어머님 유경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진정한 혁명가인 어머님이 바로 아버님께 신뢰와 용기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평소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보며 나라의 운명을 아버님과 함께 걱정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머님은 그처럼 아버님과 뜻을 같이 하며 조국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심정으로 열정을 불태우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부부이기 이전에 혁명 동지로서 그렇게 하신 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그래서 영부인이 되어서도 사치를 배격하신 거죠. 서민과 똑같은 생활을 하신 거죠. 나환자의 손을 덜썩 잡고 그분들이 건네준 사과도 맛있게 베어 드신 게 아닙니까?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신 아버님의 밝은 귀가 되어 강력한 야당 역할까지 하셨던 게 아닙니까? 친인척 등 어떤 청탁이 들어올 경우엔 무자비할 만큼 엄격하게 꾸짖으셨죠.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우면 혁명 전의 상황과 뭐가 다르냐고 하셨죠. 이전과 똑같이 된다며 단호히 거절하셨죠. 외국에 방문했다 귀국하실 때에도 우리의 선물 하나 사오지 않으셨었죠. 어머님, 혁명한 사람의 아내가 국민과의 대화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혁명 정신이 무색해진다며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셨죠. 소외된 이웃을 남모르게 수시로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도움 주셨죠. 그런 어머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여성 혁명가이십니다.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과연 누구를 지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짧은 노끈 자투리 하나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어서 사용하신 어머님. 부속실에서 타자를 치다 버린 종이 이미 처리가 끝난 각종 보고서 단 한 장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을 모아두었다가 뒷장의 빈 부분을 재사용하신 어머님. 영부인으로서는 일반인이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검소하셨던 어머님. 당신의 바지에 구멍이 나면 미싱으로 박아 기워 입으셨던 어머님. 심지어 1974년 8월 15일 행사장에서도 문세광이 쏜 총소리가 났음에도 의연하게 앉아 계시던 어머님.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 자세 하나 흐트러짐 없으셨던 어머님. 조국과 소외된 국민을 위해 어떠한 위기에도 겁내지 않고 헌신하며 사셨던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군사혁명은 이 땅에 다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아내로서, 혁명가의 아내이자 진정한 국모로서 어머님이 보여주신 모범적인 삶은 혁명가의 삶 그 자체라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의 큰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군사혁명을 일으킨 아버님 곁에 정신혁명가인 어머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제 자신의 눈물이 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님. 이제 어느덧 봄입니다. 주위에 목련 꽃이 보입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혁명가의 꽃, 목련. 그리고 어머님 유경수. 그 이름 애절하게 불러봅니다. 그럼 어머님, 대구로 내려가서 어머님 생각이 날 때 또 편지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아버님과 어머님의 조국 사랑을 생각하며 저도 더욱 용기를 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힘을 낼게요. 하늘나라에서 부디 편안히 지켜봐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머님의 큰딸, 그네가 드립니다.